멀티태스킹이 치매를 걸리게 한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한 잠을 못 자면 뇌에서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를 이렇게 씻겨내려주는 과정에 깊은 잠을 잘 때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축구나 농구처럼 굉장히 이제 스포츠를 하다 보면 몸싸움이 과해지기도 하고 세게 공을 맞을 수도 있어서 경미하게 이런 외상을 갖는 경우에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나중에 뇌에 부검을 해보면 그런 뇌 손상이 있는 변화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뭔가 인지기능 면에서는 예전 같은 맛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그런 증상이 있으면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를 의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걸 좀 염두에서 가족분들이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에서 치매를 걱정하시고 예방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진료하고 있는 교수 김건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약 10%가 치매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한 100만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올해 한 5,5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30년도에는 7,500만 명 그리고 2050년도에는 거의 1억 4천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 연구에서는 3초당 한 명씩 치매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사실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그 비슷한 비율의 치매 환자는 있었을 텐데 그냥 이건 나이 들어서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진단이 그만큼 안 되고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고 이겨내고 있으셨다가 이런 진단의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점차 조기 진단이 되고 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저는 일단 치매의 진단율이 높아져서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나이가 든다고 다 치매가 드는 거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당연히 건강관리 잘하셔서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식습관이나 운동,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달라졌습니다. 또 서양화된 식습관, 그 다음에 수면장애도 요새 유튜브 보느라고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잔다.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건데 그런 수면장애, 실내에서도 재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TV도 보고 유튜브도 하시고 하다 보니 신체 활동량이 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도 치매가 좀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2024년도 7월에 란셋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되게 유명한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요. 한 14가지의 이제 치매 위험 요인이 나이대별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갱년기에는 학력이 낮은 거, 저희가 확실히 조금 무학이거나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에 비해서 고학력이 있으신 분이 치매를 덜 생기게 하고 더 좋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건 아마 이제 뇌의 발달 단계에서 이런 뇌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하는 어떤 자극, 정보가 많이 들어왔냐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년기의 위험 요인들이 꽤 많은데 이게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혈관의 어떤 동맥경화에 연관된 그럼 또 만성 질환이죠. 그 나이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치매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요인들이 예전에는 노년기의 뇌경색, 뭐 혈관 이런 거에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중년기부터 그런 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 뭐 아직 젊은데가 아니라 30대 40대 중년이신 분들은 반드시 꼭 간혹 고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나 지금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꽤 있거든요. 지금부터 드셔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중년기에 또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뇌 외상이에요. 그래서 축구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약간 경미한 외상이 계속 자주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부터 혹은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게 헬멧을 반드시 쓰고 하신다던가 굉장히 중요한 또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거는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을 많이 안 하거나 많이 누워 계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치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새벽 2, 3시까지 밤 이렇게 꼴딱 새시면서 충분한 잠을 못 자면 알츠하이머병을 예로 들자면 뇌에서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를 이렇게 씻겨내려주는 과정이 밤에 잠잘 때 일어나거든요. 깊은 잠을 잘 때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잠 잘 주무시는 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생활 습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구 결과가 있지는 않은데요. 건망증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좀 깜빡깜빡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아주 초기에 내가 느끼는 어떤 증상일 수도 있고요. 덜렁댄다는 건 집중력이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를 챙겨야 되는데 못하고 하는 부분. 그런 성격을 사실 유발하게 된 다른 환경적인 요인, 우울증, 아니면 수면장애, 그런 위험 요인을 더 갖고 있는지, 그게 2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연관이 돼서 치매 위험을 좀 높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일부 연구에서는 너무 꼼꼼하게 막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하는 부분들도 또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서 딱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게 치매의 위험이 높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살펴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조사는 해봐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뇌면으로 생각해보면 일부러 저희가 어르신들 뇌 훈련을 시킬 때 같이 좀 복합적인 일을 하는 거를 더 강한 훈련으로 보기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하나만 하는 거랑 운동을 하면서 내가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적인 멀티태스킹을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사실 뇌는 늘 쓰던 뇌뿐만이 아니라 그 복합적인 태스크를 하려고 더 많은 뇌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훈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동시에 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전략으로 세워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내가 멀티태스킹을 하는데 하나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혹시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서 생기는 나의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지고 우울이 높아지게 하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2차적으로 치매를 높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꼭 치매를 걸리게 한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분에선 좋을 수도 있고, 그것도 사람 성향과 뇌 예비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비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명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과 유사한데요. 저희가 이제 뇌 연구를 해보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라고, 저희가 막 뭐 fMRI나 이런 MRI를 찍어서 연구를 할 때는 어떤 지시를 주고 시키게 해서 활성화되는 부위를 보게 되거든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그냥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뇌에서 자동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는 영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쉴 때 오히려 좀 활성화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에게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 뇌가 쉴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손상을 많이 받게 때문에 그게 쉬지 못해서 손상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멍 때리고 좀 명상을 하는 게 치매 예방을 도움이 되고, 결국엔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아까 쉴 때 충분히 쉬어지게 하는 그 뇌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스트레스가 높으면 치매가 잘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콜티졸이라고 하는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기억력에 되게 중요한 해마라는 곳을 잘 손상시키게도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다른 2차적인 감정 상태, 우울, 불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것도 또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물론 바로 뇌에 뭐 영향을 줘서 아밀로이드가 쌓이게 하고 뇌를 막 망가뜨리게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뇌의 전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뇌의 손상을 좀 가하게 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하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긴 합니다. 머리를 어느 강도로 만들었냐는데, 이게 뭐 꿀밤 맞는 정도로는 사실 저희 두개골이 그래도 단단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권투 선수나 운동 선수 혹은 축구나 농구처럼 굉장히 이제 스포츠를 하다 보면 몸싸움이 과해지기도 하고 또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세게 공을 맞을 수도 있어서, 그런 약간 경미한, 뭐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경미하게 이런 외상을 갖는 경우에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나중에 뇌 부검을 해보면 그런 뇌 손상이 있는 변화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 손상이 적게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를 그래서 다치시거나 뇌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뭐 운동을 하시더라도 가드라 그러나요? 헬멧이라던가 뭔가 보호 장비를 충분히 하고 운동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술 드실 때 이제 필름이 끊기시는 분들의 치매 위험이 많게는 1.5배에서 2배 가까이 높아진다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술의 양이랑 상관없이 중등도 이상으로 술을 드시는 분들께는 이런 필름 끊기는 이벤트가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기억을 한다는 거 자체가 뇌의 네트워크들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막 잘 주고받아서 기억력도 유지되고 판단력도 유지되고 하는 건데 결국 술이라는 것은 그 신경세포들의 기능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뇌에 되게 중요한 영양분인 뭐 바이타민 B1 같은 것들이 흡수를 술을 드시면 좀 흡수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뇌에 좋은 영양분도 못 가고 그런 신경세포들의 연결고리를 다 깔아앉게 되기 때문에 술을 반복적으로 드시면 그거 자체도 신경세포에 좋지 않은데 심지어 어쨌든 필름이 끊긴다는 건 술을 굉장히 과하게 포금을 하셔서 많이 드신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억력이 사라질 정도로 뇌를 완전히 한번 다운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면 당연히 인지 기능과 뇌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가 생기면 뇌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뇌 예비능이라고 하는데 뇌가 큰 사람들, 뇌가 튼튼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신경세포의 크기도 크고 신경세포끼리의 연결고리도 많으니까 그런 예비능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 크기가 크면 치매가 좀 덜 걸린다라고 알려진 연구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야 MRI라는 도구가 있어서 이렇게 MRI 찍으면 뇌도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뭐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MRI라는 이런 도구가 없었을 때 머리 둘레를 이렇게 재서 머리 크기가 아무래도 크면 뇌도 아마 클 것이다. 아마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해서 이제 머리 크기가 크면 치매가 좀 덜 걸리고 반대로 머리의 크기가 작으면 치매가 덜 걸린다. 이렇게 아마 속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부 면에서는 맞지만 또 꼭 그런 건 아니라서 농구 선수가 키가 크면 좀 유리하지만 키가 작다고 해서 꼭 농구를 다 못하진 않거든요. 다른 기술들도 있고 또 다른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뇌가 작더라도 항상 기능이 꼭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서 다는 맞고 다는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청력도 그렇고 시력도 그렇고 어떤 1차적인 감각이죠. 저희가 뇌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을 하고 그게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사람 간의 대화도 되고 기억도 되는데 일단 청력이라고 하면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잘 못 듣게 되고 그 정보가 뇌에 제대로 잘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뇌에서는 더 힘들게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반복적이 되다 보면 치매 위험이 높아져 있는 거는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도 꼭 권해드리는 게 보청기 가능하면 하셔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가 들어올 때 좀 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청력이 떨어졌을 때 뭐 시력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귀가 잘 안 들리면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하시게 되세요. 물론 성향상 나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못 그러세요. 그래서 잘 안 들려도 알아듣는 것처럼 앉아있고 혹은 엉뚱하게 들으셔서 다른 얘기를 전하시거나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잘 안 나가게 되셔서 이런 내가 늘 하던 활동 어떤 일상생활에 뇌의 활동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또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실 때 청력장애, 시력장애는 치매에 되게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인지기능 면에서 이게 약간 초기 증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음식의 맛이 좀 달라지는 경우 내가 늘 하던 어떤 레시피가 있고 요리의 방법이 있는데 약간 순서를 헷갈리시거나 까먹어서 뭔가 예전 같은 맛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약간 이제 초기의 인지기능 장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염두에서 가족분들이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냄새를 잘 못 맡아서 맛이 이상해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저희가 후각 세포 있는 곳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 이제 그런 퇴행성 물질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후각 기능이 좀 먼저 떨어지는 거를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외에도 결국 사실 우리가 냄새를 맡고 시력을 보고 뭐 청력을 듣고 하는 게 결국 그걸 다 통합하는 거는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꼭 냄새 못 맡는 일이 뇌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니지만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냄새를 못 맡아서
하셔서 요리의 맛이 이상해지는 건지 아니면 하기 싫어하시는 건지. 그래서 집안일은 늘 하시니까 그런 음식의 맛이 달라지거나 요리에 뭐가 줄어들면 저는 꼭 한번 의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운전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주차를 잘 못하시거나 좁은 공간에서는 주차를 잘 못하게 돼서 넓은 데 가셔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공간 능력에 좀 장애가 있거나 그걸 잘 못할 때 생기실 수 있는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인지기능 면에서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를 의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체적인 면에서는 일단 걸음걸이가 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걸음이 좀 느려지는 것도 그렇고 보폭이 좀 종종종 걷거나 구부정하게 걷는 게 이제 저희 파킨슨병의 초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뇌의 다른 이제 수두증이라던가 혹은 혈관이 좀 저희가 막히는 혈관 치매에도 초기에 약간 걸음이 좀 종종 걷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보폭이 느려지는 거 외에도 만약 봤을 때 조금 비대칭적이다, 한쪽을 뭐 쩔뚝쩔뚝 하신다던가 다리를 한쪽을 끈다던가 그런 비대칭적인 게 발견돼도 병원에 거는 빨리 가셔서 혹시 뇌경색이나 뇌출혈, 다른 혈관 변화는 없는지 혹은 뭐 다른 이제 파킨슨이나 걸음 보행 장애로 시작되는 부분이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면 장애도요. 저희가 렘 수면 장애라는 장애가 있거든요. 렘 수면이라는 게 뇌는 깨어 있지만 몸은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뇌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 그게 깨져서 사실 뇌가 이렇게 깨어 있고 막 꿈꿀 때 소리도 지르고 막 때리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도 치고 막 그런 렘 수면 장애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치매가 생기기 한 10년, 20년 전부터 보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렘 수면 장애가 보이거나 잠꼬대를 많이 하는데 몸을 움직이는 게 생긴다고 하시면 또 다른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꼭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인지기능이 같은 나이, 같은 학력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 인지기능이라는 건 결국 뇌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주로 저희가 병원에서 평가하는 건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판단력,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정상 노화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플러스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단계가 되었을 때 이제 치매라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건망증, 깜빡깜빡 하는 거랑 정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치매랑 초기에 구별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상생활의 기억력들이 떨어지는 게 초기 증상이고, 이제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뇌에 새로운 기억이 저장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억은 되게 잘하는데 최근의 기억들이 잘 저장이 안 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사실 힌트를 드려도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노화에서도 아까처럼 건망증,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뇌에 저장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뇌에 한번 저장된 걸 꺼내어 쓰는 속도가 내가 30, 40대, 50대, 60대, 80대가 될수록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방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물어보면 대답은 못 하실 수 있지만 초반에는, 건망증이신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맞다 그랬었지 라고 다시 생각해내시는 경우가 있고, 혹은 힌트를 드리면 기억해내실 확률이 좀 높아서 저희가 그냥 노화에 의한 정상적인 기억장애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증상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은 드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성향마다 또 갖고 계시는 다른 여러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의심이 되시면 치매는 조절 가능한 병으로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최근 기억을 힌트를 드려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분명하게 내가 조금 예전과 다르게 하던 일들에 좀 문제가 생겨진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에 저는 제일 밑에 깔려있는 부분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질문하면 가장 걸리기 싫은 병 조사를 하면 치매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아직까지 어르신들께 치매라는 병은 뭔가 가족에게 짐이 되고 내가 없어지고 되게 두렵고 무서운 병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리기 싫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진단을 받으러 오는 것 자체도 두렵고 무서우니까 거부하시는 거죠. 나
괜찮은데 왜 가? 실제 속으로는 아마 느끼고 계실 거거든요. 내가 잘 안 되는 걸 내가 제일 먼저 사실은 알아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누가 지적하면 더 기분이 나빠지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실제 내가 제일 안 되고 나도 무서운데 그걸 확인하러 가자고 막 보호자들이 막 이것저것 겁주면서 오시니까 더 거부하시고 막상 그렇게 오신 경우에 진단을 이제 내려드리면 더 막 화내셔서 나 아닌데 막 이 가족들이 다 나를 치매로 몰아가려고 한다. 약도 안 먹겠다. 병원에 다시는 안 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께도 저한테 막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떡해?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무겁고 막 심각하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저희 건강검진 받듯이 기억력 검사 한번 해보는 거고 아니면 그냥 뇌 건강하러 뇌 튼튼하게 해주러 오는 거 확인하러 혹은 그것도 그러면 그냥 치매 예방차 우리 그냥 한번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잘 달래셔서 오시기를 환자분께도 당신은 치매입니다라고 꼭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기억력이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약 드셔보시고 뭐 이런 설명으로 좀 드리기는 합니다. 치매는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부는 고칠 수도 있고 일부는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뇌에 생기는 병이라서인데요. 뇌는 한번 손상이 되고 나면 뇌세포가 예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예방에 여러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사실 걸려서 뭔가를 막 좋아지게 하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되게 좋은 점, 희망적인 부분 저희 외래에 오시는 정상이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는데 뇌가 한번 손상을 받으면 돌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뇌는 70대셔고 80대셔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뇌가 변하는 근거들,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어르신들 막 7, 80명 이렇게 막 다 모아서 뭐 뇌훈련도 하시고 좋은 습관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막 이런 걸 시키는 연구를 해보면 그런 걸 하시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내신 분들에 비해서 뇌 신경세포와 세포의 연결성이 튼튼해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나이가 들어서 해도 늦지 않고 또 더 희망적인 얘기는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비교했을 때도 설령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하면 유전자 없는 사람이랑 그 효과를 비교했을 때 거의 같더라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면 뇌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걸리기 전에 잘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는 하고요. 10에서 20% 정도는 저희가 이제 완치가 가능한 원인들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흔히 이제 치료약이 없다라고 하는 치매들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치매, 그 전까지는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치매 이제 생기거나 혹은 다른 혈관성 치매, 뭐 루이소체 치매나 파킨슨 치매처럼 결국 뇌에 손상을 일으켜서 생기는 치매 증상들은 결국 약을 써도 진행을 좀 더디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전에 내가 원했던 수준만큼 정상 수준으로 못 돌아가서 그런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도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거는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이고 타우라는 단백질이 쌓이고 뇌를 손상시키면서 일련의 과정을 겪는 저희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아밀로이드를 빼내주는 약들이 임상시험에 성공했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치매는 이제 조절 가능한 병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조기에 진단을 받고 잘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치매들도 있고요. 또 그런 약제를 쓰는 거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도 훨씬 중요한 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회복의 의미는 일상생활을 예전으로 돌려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초기에 완전 경증, 뭐 혹은 경도인 지장의 단계라고 하는 치매 전 단계에서고요. 중증이라고 하면 일부 뇌는 많이 좀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본인 삶을 다 못하고 계시진 않으실 거거든요. 늘 익숙하게 하던 일들은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좀 깜빡깜빡 하시고 판단이 좀 다르고 현재에 못 살고 과거의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 단계에서 치료약을 쓰는 목적은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진행을 더디게 하고 문제 행동이 덜 생기고 가족과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자 하는 치료의 목적이 맞을 것 같고요. 알츠하이머병의 그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없애주는 그 약은 사실 중증 단계에서는 지금 인증을 받은 약이 아니라 아주 초기의 치매 단계 혹은 경도인지 장애랑 치매 전 단계에 받아져 있고 임상시험은 더 그 전 단계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도 쓰이고 있어서 조기에 진단을 받고 무조건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회복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뭐 치매 예방으로 많이 광고하는 영양제들은 말 그대로 영양제이고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라서 그 약만 먹어서 치매 예방은 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그런 약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뭔가 불안한데 약을 먹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강 활동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위약 효과일지라도 그런 걸 먹으면 그리고 그 물질이 뭐 막 대부분 되게 그렇게 크게 뇌에 심각하게 나쁘게 하는 부작용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먹어서 더 나빠지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 먹어서 치매 예방이 반드시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뇌 활동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식습관은 사실 치매는 이제 약간 조절 가능한 병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 조절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이거든요. 생활 습관이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잘 움직이고 하는 나의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의 여러 활동인데 음식이라는 건 사실 되게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먹느냐는 분명히 치매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뇌에 좋은 음식들, 오메가3가 있거나 항산화 음식이 많이 들어있는 뭐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들을 꾸준히 먹으면 당연히 술 많이 드시고 비타민 많이 복용하시지 않는 분에 비해서 당연히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거는 음식으로 챙겨 드시는 습관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 100% 예방이 된다는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전 사실 그냥 골고루 드시라고 하는데요. 흰 쌀밥보다는 밥은 항상 현미밥이나 정제가 좀 덜 된 쌀을 하시는 밥으로 드시고 단백질이 좀 풍부하면서 항산화 물질과 오메가3가 많은 생선류로 단백질을 꼭 콩과 생선류를 꼭 드시고 그다음에 야채는 색깔별로 좋아하시는 거 다 드시면 좋겠다. 뭐 그래서 빨간 거부터 노란색, 초록색 다 이렇게 야채 풍분히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딱 어떤 음식 하나만 먹어서 좋다라기보다 균형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해보려고 하지만 되게 어려워요. 매 끼니 이렇게 적절한 밥,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반찬을 다 차려가지고 어르신들이 혼자서 그걸 챙겨 드시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런 균형 잡힌 식단들 많이 또 팔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드시게끔 해서 좀 골고루 여러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제가 대부분 또 혼자 계시면 거의 못 챙겨 드세요. 그래서 독거이신 분들이 치매 위험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혼자서 하시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고 뭐 약도 사실 독거이신 분들은 드리면 먹었나 안 먹었나도 확인이 안 될 때도 많을 정도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영양관리, 식사관리가 거의 안 되시더라고요. 일주일 뭐 하루에 2끼 드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당뇨 있으신 분들 많고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식이가 불규칙해지면 당연히 몸에서는 폭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고지혈증도 나빠질 수가 있고 당은 또 당대로 갑자기 혈당이 확 오르는 일도 생기고 혹은 당뇨약은 드시는데 식사가 걸러지면 저혈당 생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또 혼자 계실 때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치매가 있건 없건 어르신들 식사 잘 챙겨 드시는지 냉장고 한번 가서 꼭 열어보고 그런 걸 좀 챙겨주게 하나라도 그러니까 그것처럼 반찬이 많지는 않더라도 단백질은 꼭 하나 있을 수 있고 두부, 생선 이런 거 하나씩이라도 챙겨 드시게 항상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제가 치매 예방을 위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이 맞습니다. 워낙 WHO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약간 숨찰 정도의 중등도 강도의 운동, 좀 빨리 걷는 거, 계단 오르기나 뭐 이 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하면 치매 예방이 된다는 효과는 분명히 알려져 있고요. 제가 여러 연구, 슈퍼에이저라고 이제 80대 어르신인데 40, 50대의 기억력을 가지신 분들을 연구를 해봐도 확실히 슈퍼에이저, 기억력 좋으신
하시는 분들이 신체 활동량이 많습니다. 뭔가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제 막 이렇게 운동하라고 하면 중등도 강도에 막 약간 숨찰 정도의 운동하라 그러면 대부분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저는 본인 체력에 맞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냥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를 목표로 삼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하루에 내가 8시간을 앉아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1시간은 좀 줄일 수 있게 뭔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운동에 해당하진 않아요. 이게 치매 예방을 막 완전히 높인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컨디션에 맞게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신체 활동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셔라. 그래서 슈퍼도 한번 갔다 오시고 혹시 걸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버스 타는 거 대신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시는 뭐 이런 정도의 신체 활동을 늘리는 건 뇌에 BDNF라는 물질도 올려주고 뇌를 튼튼하게 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꼭 하시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뭐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시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유산소 운동과 이런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운동은 꼭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뇌 활동입니다. 뇌 활동이라는 게 막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사실 뇌 활동이거든요. 내가 뭔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 뭐 어디 가서 계산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뇌 활동이라서 그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일기 쓰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일기 쓰는 것도 너무 귀찮으시면 그날 있었던 하루의 일을 배우자도 좋고 뭐 같이 사는 가족이어도 좋고 혼자 계시면 혼자서 그냥 얘기해보세요. 나는 어땠고 뭐 했고 오늘 좋았어,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걸 이렇게 일기를 쓰려면 내가 하루 일과를 아침부터 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이 기억력의 해마와 연관된 네트워크를 한번 활성화시킬 거고, 그거를 그냥 머릿속 안에 두고 있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글이나 말로 한번 끄집어내서 써주는 것, 끄집어내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더러 그걸 관련되는 곳이 전두엽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런 뇌를 튼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꼭 한번 정리해서 말과 글로 쓰시는, 일기 쓰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0대이신데 40, 50대 기억력을 가지신 분들 연구를 해보면 친구 만나거나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가 되게 튼튼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막 나는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가서 사람을 만나라기보다 그냥 내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모임에 가서 사실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자체가, 대화하는 것 자체도 뇌에 되게 중요한 활동이고 저 사람의 기분을 배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말하는 걸 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내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뇌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도 치매 예방에 되게 좋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2차적으로는 정서적인 부분, 나를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한테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모임이라는 게 정서적으로도 불안과 우울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서 집에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요새 뭐 노인 학교도 많고 복지관도 많고 여러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거기 가면 새로운 사람도 또 만날 수 있고 새로운 활동도 할 수 있고 그게 또 더 기억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꼭 어디에 가셔서 사람을 만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 TV 보시는 거 좋다, 유튜브 보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하시고 나서 내가 한번 거기 나왔던 사람 혹은 내가 좋았던 노래,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해서 적어보시는 활동을 꼭 하시라고 하거든요. 적기가 귀찮으면 말로 하셔도 되고, 나는 오늘 무슨 프로를 봤는데, 예를 들면 뭐 놀면 뭐하니를 봤는데 유재석이 나와서 어떤 미션을 했고 너무 뭐가 그게 재밌었어 라는 요거 하나? 그거 사실 말하는 것도 내가 그 프로를 한번 다 기억을 해야 되고 요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많은 뇌가 쓰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들으면서 너무 재밌다 이런 서로 배우자분들끼리 리액션 해주시면 난 다음에 또 그 프로를 보고 기억하고 싶어지고 노력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좋아하는 TV 보시는 거는 다 보시라고 해요. 대신 밤늦게 말고 낮에 보시고 본 다음에 그걸 꼭 한번 내가 좋아했던 거를 딸이나 자녀분한테도 좋고
배우자분한테도 좋고 친구한테도 좋고 그걸 한번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셔라. 그게 되게 뇌에 좋은 활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유튜브는 시간을 조금 제한을 두시고 알람을 맞춰서 적정한 시간이 되면 일어나셔서 한 바퀴 돌고 오시라고.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시간이 오래되셨으면 한 바퀴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나고 오세요. 치매를 걱정하시고 또 예방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했던 것처럼 치매는 조절 가능한 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조절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내가 갖고 있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위험 요인을 어떻게 개선시키는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에 맞게 어떤 거를 해야 좋은지 예방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좀 깜빡깜빡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염려가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뭐 근처에 치매 안심센터도 있고 꼭 그냥 전문가를 만나셔서 한번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다가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약도 안 먹고 음식 좋은 거 먹고 혹은 뇌에 일기 쓴다고 뇌가 변하겠어? 이게 얼마나 좋아지겠어? 라고 혹시 하실까봐 꽤 그래도 많은 관련된 연구들을 해보면 정말 한결같이 뇌를 많이 쓰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노력을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뇌는 분명히 변한다라는 여러 근거들이 한결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70대시건 80대시건 정상인 뇌는 분명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들, 치매 예방하는 습관들을 잘 기억하셔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루 한다고 변하진 않고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계속 유튜브만 보고 계신다면 잠깐 스탑하시고 한 바퀴 이렇게 몸을 한번 움직이고 오셔서 다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